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부동산 등기법 우리 교재 95페이지 볼 차례입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등기 신청인들의 절차를 보고 있는데 등기 신청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사항마다 등기 신청인이 이제 누가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자, 4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자, 문제 1번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해가지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해가지고 자,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민법상에 얘기를 할 때요. 법인 그러면 이거 뭐 얘기하죠? 비영리 법인.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나누죠. 사단이나 재단. 자, 그럴 때 우리가 영리법인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법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보통 민법에서 얘기하면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얘기한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비영리법인, 민법에서 말하는 즉 권리의 주체가 되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 등기까지 절차상 마친 법인을 얘기합니다. 설립 등기 요거 마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까지 안 가고 주무관청의 인가나 아니면 그 인가 전 단계 뭐 정관 작성 단계 정도까지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 단체들이 이제 문제죠. 그중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종중이라든가 종교 단체, 교회 단체, 뭐 교회 이런 경우에 이제 대개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우리가 더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즉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겠죠. 특히 등기를 할 때,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체들, 즉 요런 단체들을 부를 때 우리가 비법인 사단 재단, 사람이 모였으면 사단, 재산이 출연됐으면 재단 이렇게 부르고요.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비법인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도 부르고요. 아니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것.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즉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부를 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지만 그 주체성, 권리성을 그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권리 주체성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표나 관리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해서 등기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1번 지문은 이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판례가 정리하고 있는 거를 정의해놨습니다. 정의해놓은 거를 1번 지문 맞고요. 자, 2번 가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 등기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에 하나야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자, 성명이나 주소,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요게 이제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플러스 주민번호도, 주민등록번호 있죠? 요것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번호. 특정하고 그 관리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명 주소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3번에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은 대개 이제 우리가 이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재단의 그 소유 형태 그랬을 때 사원의 총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동소유 형태 중에 총유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 의무자로서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사원 총유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그 총유물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결의서 같은 거 첨부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이런 결의서를 첨부해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정관 등에서 그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이 결의서에 의한다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사원총회 결의서에 의해서 하지만 정관에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추 적용된다. 자, 바로 볼게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무자인 경우에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된다.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무자다. 채무자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무자. 그 채무자일 경우에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이걸 등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때는 등기할 필요가 저 사항을 등기용 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필요. 저 등록번호를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채무자인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데 지문에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이 기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 기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어떤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무자일 땐 그렇다라는 거. 문제가 5번 지문까지 해가지고 여기에만 법무사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2018 올해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설명도 좀 길고요. 교재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교재 97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3번 가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된다. 방금 앞에 문제에서 어땠어요? 지문 중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라는 지문에 의해서 틀리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정관에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 요거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계속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9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물인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언제나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 정부로 제공해야 된다. 앞에 문제하고도 같은 맥락의 문제죠. 앞에서는 이제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으면 마찬가지 여기도 언제나 이거 반드시라는 얘기죠. 이거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9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3번 보세요. 3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을 반드시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 등기 신청할 때 기타 규약을 반드시. 자, 어떤 등기 신청을 할 때 이런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런 내용들이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져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첨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절차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옳고요. 1번 보실까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 자, 반드시 이것을 첨부해야 되느냐 했을 때요. 첨부해야 되는 거.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자, 이 정보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는데요. 해설해 보시면 정관이나 기타 규약 요거는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 첨부해야 되는 거. 자,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갖다가 등기 신청서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지 서면을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측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느냐. 방금 담안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요? 이미 나와 있는 그 내용일 때는 반드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한다 그럴 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2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276조 1항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 자, 총회 결의서, 그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있다고 했죠? 정관에, 규약이나 정관에 의해서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4번 가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부에 그 사단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된다.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용 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이딴 건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채무자? 법인 아닌 사단이. 자, 5번에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를 가름하여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상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기명 날인할 수 있는 바, 이때는 법무사에 인감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자, 인감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 해설에 보시면요, 98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중간에 해설 5번에 보세요. 규정에 의한 서면에서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다만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함으로써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명 날인함으로써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옳은 건 3번 이게 되겠고요. 3번이 되겠고 나머지 1, 2, 4, 5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 옳지 않은지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다음 문제 99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하네요. 자, 1번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입주자 대표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이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소장이 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지금 뭐예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입주자 대표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누구 명의로 하느냐? 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해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때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그 명의, 등기 신청 명의는 그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하고요. 대신 그 신청을 행하는 건 사람이 하겠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한다. 이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2번 보세요. 특정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소속 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자, 종단, 전통사찰, 자, 등기 신청. 그러면 정관이나 규약, 그 전통사찰의 정관 규약 이거 해야 되고요. 그 종단, 우리가 사찰, 절 같은 경우 이제 종단이라고 있죠. 그 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같이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상위법이고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른 것이냐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은 옳습니다. 1번 볼까요? 등기 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등기되어 있는 자가 대표자로서 신청을 한다. 그럼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또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규정 내용과 관계없이 사원총회 결의서를 반드시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자, 매매를 원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의무자니까 이제 소유권을 잃는 쪽이겠죠.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규정 내용과 관계없이 사원총회 결의서. 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총유물 처분에 관한 거니까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규정 내용이 있다면 관계없이가 아니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거에 따르고 그게 없다면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 정보로서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관계없이도 안 돼요. 관계가 됩니다. 규정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의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자, 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이제 법무사나 이런 변호사나 이런 자들이 이제 끼게 되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인 이상이 성년자가 사실과 상의 없다라는, 자, 이때 2인 이상의 성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관없다는 성명을 기재하고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며 날인한 인감이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자, 우리가 예규나 이런 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의 없다는 얘기 아니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그렇게 옳은 지문은 아니고요. 옳은 지문은 2번 지문이 되겠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0페이지.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첨부 정보. 자, 사단이 등기를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세요. 3번.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걸 첨부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자,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자, 이렇게 될 때는 꼭 사원총회 결의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요걸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얘기죠. 옳지 않다. 3번 옳지 않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지문들은요, 전부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나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되는 것이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지문들하고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들은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익혀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계속해서 봅니다. 101페이지가 봅니다. 101페이지.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 명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문제는 그겁니다. 요게 요 문제에서 3번 지문뿐만이 아니라 4번 지문도 우리가 옳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소에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볼까요? 1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사원총회 결의서 제출. 정관이나 기타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데 사원총회 결의서. 다른 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관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등기용 등록번호 대장에 대표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등기용 등록번호 대장에 대장이라고 얘기했죠. 대장에 대표자가 등록되어 있다. 그럼 이게 과연 그 대표자 증명하는 서면이냐라는 얘기죠. 자, 저거는요, 저 대장은요, 그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1번하고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3번, 4번 옳은 지문이라는 거. 이 문제에서 3번, 4번 지문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2페이지에 자, 청산법인의 등기 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청산법인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때 이제 등기 신청, 서면 신청 얘기하는데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실 이제 문제를 낼 때요. 그냥 앞에서 본 문제들처럼 1, 2, 3, 4번 중에 뭐 옳은 것을 고르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하는 문제보다요.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옳은 것은 몇 개냐,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냐, 또는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잘 묶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즉각적으로 답을 찾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일단 2개입니다. 2개. 뭐하고 뭐가 옳으냐 이 얘기죠. 뭐하고 뭐가 옳으냐 했을 때 가번과 다번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가번과 다번 옳은 지문. 나번에 볼까요? 나번에 옳지 않은 것 나번에 보시면 청산인 등기가 되지 않은 채 청산 종결 간주로 인하여 법인 등기 기록이 폐쇄된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 기록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청산인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자, 이럴 경우에 폐쇄된 등기고 청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누가 등기 신청을 하느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 신청을 한다. 자, 청산법인에서는요, 청산인이 해야 됩니다. 청산인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라에 가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법인 아닌 사단 채무자로 등기한다.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대표자에 관한 내용이
자,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에 채무자, 그렇죠? 채무자로 돼 있다 그러면 따로 그런 내용을 등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에 가보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때는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하다.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을 할 때 권리자로서 사원총회 결의서가 자, 의무자로서 할 때는 그렇지만 권리자로서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가 옳고요. 나, 라, 마는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옳은 지문 몇 개냐 했을 때 2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103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걸쳐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3번 볼까요?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사원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은 전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쭉 봤을 때 거의 중복돼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그거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할 때 사원총회 결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첨부해야 되느냐 첨부하지 않느냐. 일단 등기 권리자일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등기 의무자일 땐 첨부하고 만약에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으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103페이지 보세요. 5번. 외국인 및 재외국인의 등기 신청. 외국인 및 재외국인. 자, 외국인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들. 말 그대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에 반해서 재외국민은요. 재외국인이 아니고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재외국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 외국인이든 재외국민이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나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자연인 사람이 권리 주체가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등기 이런 게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식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따로 이제 부여를 받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부여를 받아야겠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가 말소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부여받았던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주민등록 그 번호가 나와 있는 그 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제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뭐 우리나라에 있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이냐 재외국민이냐 따라서 그 서류가 또 달리 들어간다라는 부분 신청이 있어서 요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볼까요?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날인 제도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도장이라는 걸 날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저런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럴 때 인감증명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나라에.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의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확인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이 외국인의 본국은 인감증명 제도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외국인이 본인이 맞는지 어쩐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랬을 때 등기 신청서 또는 그 위임장에 서명이 이제 본인이 했다. 그러면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냐 이걸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 인감증명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주한 본국 대사관. 자, 우리나라 대사관이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여기서 확인해준 확인서면 요거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인감증명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외공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주한 본국 대사관. 그래서 주한 본국 대사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나라의 대사관, 그쵸? 또는 영사관. 여기서 확인 서면을 발부해주면 그게 인감증명을 대신한다. 대한민국의 제외공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그래서 확인 서면 요걸로 가능한데 대한민국의 제외공간의 것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게 지금 외국인 제외국민에 대해서 이제 3번 같은 경우 외국인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뭐 5번 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제외국민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외국민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외국민.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었거나 이었던 사람이거나 이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옳지 않은 거 4번 보세요. 제외국민이 등기 권리자로 신청하는 때에는 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법원 소지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 제외국민이 등기 권리자로 신청하는 때 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라는 얘기는요. 주민등록 번호가 한번 부여됐다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주민등록이 말소돼도 번호 한번 부여받은 건 존재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번호가 있으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따로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것. 그래서 따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원래 있었던 주민번호는 주민등록이 말소돼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표를 발부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우리가 그거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부여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5페이지에 3번 문제 봅니다. 외국인의 등기 신청, 외국인 얘기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보세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 국내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소재지의 체류지가. 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리, 외국인 관서, 장.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번호로 한다라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출입국 외국인 관서 장. 거기에 장이 부여한다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한테 부여할 때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10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국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외국인의 등기 신청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의 등기 신청에 제공해야 될 것.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보세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자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이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가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등록이 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쪽은. 그렇게 하면 그 인감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우리가 등록이 됐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출입국 관리법에서 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식으로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을 했다. 이런 자들은 인감증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발급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출입국 관리법에서도 등록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재외국민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재외국민에 대해서 봅니다. 옳지 않은 것 3번 가보세요. 3번 재외국민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 재외국민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럼 그거 사용할 수 있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대요. 말소됐다 하더라도 한번 부여됐던 번호는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번호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따로 발부받지 않습니다. 부여받지 않아요. 그래서 부여받는다,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서 그걸 그냥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자, 그래서 그럼 보시면 108페이지에 그 문제 나오기 전에 그 앞에 표가 있죠. 그래서 재외국민의 경우 입국을 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하고 입국하지 않고 위임을 통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해가지고 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처분이냐, 처분 위임장이냐, 아니면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주소, 증명, 서면 이런 것들, 요게 입국했을 경우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재외국민의 처분의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108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6번 문제. 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십시다. 1번 제1동포인 재외국민이, 자, 제1동포, 제2동포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재외국민이에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자, 이 나라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일본국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전부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저기 칠판에 여기 이게 기스가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109페이지 문제입니다. 외국인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보세요. 3번입니다. 3번. 처분 위임장은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뿐만이 아니라 국내 공증인의 공증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증에 있어서는요, 처분 위임장의 공증,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1번에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운전면허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에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는 없다. 자, 앞에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요. 이 경우에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하는 서면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주소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하는 주소 공증, 국내 공증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 권리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라도 국내 거소신고 번호로 이를 가름할 수는 없다. 자, 거소신고가 돼 있다 그러면 거소신고 번호로 이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동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국적의 동포. 자, 그러면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국내 거소신고했다면 번호가 있고요. 이 번호로 가름할 수 있다. 등기용 등록번호 대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걸 부여받아야 되지만 외국 국적의 동포라면 거소신고했을 때 거소신고 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110페이지 문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세요. 재외국민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더라도 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새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 부여받은 적이 있다. 그쵸? 말소가 됐다. 그죠? 부여받은 적이 있는데 말소됐다. 하지만 이 번호는 계속 유효하고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번호에 입각해서 주민등록 번호표를 발부받아서 그걸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받아야 된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주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1페이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 자, 받은 경우에서 요때는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옳지가 않다. 주소를 공증하는 서면으로서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그래서 해설 그 교재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에, 자, 주소를 그 박스 안에 1번 지문 보시면 둘레 5번째 줄, 주소를 공증하는 서면에는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주재국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재국 거로. 국내 공증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옳지가 않다. 자, 그 다음 112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10번 문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 권리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112페이지입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자라도 새로이 부동산 등기를 부여받지 않는다.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국적을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외국 국적자라도, 외국 국적자면 얘기가 틀려요. 이게 재외국민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라는 점. 자, 국적을 상실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적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거, 재외국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외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외국 국적,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 이 예전에 있던 주민등록번호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외국인의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자, 2번 보세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4번의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이를 주소로 증명하는 서면에 가름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그 공증인에는 본국 공증뿐만 아니라 국내 공증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도 포함이 된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옳지 않은 거 봅니다. 2번이 옳은 거고요. 1번 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고 번역문에는 공증을 받아야 된다. 자, 번역문을 첨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모두. 근데 번역문도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거. 3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등기 관리자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 번호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별도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처분 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그가 본인의 대리인임을 천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지금 수임인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얘기죠. 위임인이 외국인 본인이고요. 자, 이랬을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임인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 처분 위임을 받았을 때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옳은 건 2번 지문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은 부동산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 절차 113페이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세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처분위임장은 본국의 공용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자, 본국의 공용어로 작성된 것이어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해설을 한번 보세요. 그 교재 113페이지 맨 하단부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위임장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 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번역문을 모두 첨부를 하고요. 굳이 이 공증이 자, 본국의 공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외국어로 돼 있으면 거기 있는 것처럼 번역문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권 자, 그 해설을 그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에 따른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3번 보실까요? 재외국민으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국내 수임인이 등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외에 수임인의 인감증명 따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느냐 이 얘기죠. 법무사 있다 하더라도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임인의 인감증명은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이번에 등기 신청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해야 된다. 공증받은 번역문. 자, 번역문. 자, 그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다. 모두 다 번역문을 붙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번역문이 다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이제 가보시면 재외국민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재외국민.
자, 재외국민의 등기 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 본격적으로 이제 재외국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2번 보세요.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 위임장에 적힌 찍힌 인형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또는 주재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이걸 제출해야 된다 그러는데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다. 자,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나라 인감증명 요거는 제출해야 되지만 주재국 그 재외국민이 있는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요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 인감증명.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요. 자, 다음 문제 116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16페이지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 정보에 관한 기술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내 귀국하지 않고 처분할 때 첨부 정보에 관한 기술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까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재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서 또는 거주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주재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서, 거주 사실 증명서 요걸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재외국민 거주 사실 증명. 그다음에 재외국민 등록부. 자, 재외국민 거주 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요걸 첨부해야 됩니다. 요 주소 증명서나 거주 사실 증명서가 아니고 재외국민 거주 사실 증명. 그래서 첨부되는 서류에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 요게 첨부돼야 돼. 요게 아니고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16페이지 문제. 재외국민의 등기 신청과 관련한 설명 가장 잘못된 것은 116페이지요. 1번 봅니다. 1번.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말소된 경우. 자, 번호가 없는 경우는 몰라도 말소된 경우는 뭐예요? 번호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따로 부여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소됐다 그러면 있었던 게 말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었던 번호를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교재 이제 110페이지나 여기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옆에 뭐 페이지 하나 써놓고 그거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117페이지 하단부에도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됐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따로 부여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사용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있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외국민의 117페이지 등기 신청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3번 보실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 등기구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 이거 앞에 문제하고 지문이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자, 그랬을 때 앞에 해설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말소됐다라는 얘기는 번호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번호 다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까지 우리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의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필요한 서류 또는 첨부돼야 되는 정보 또는 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이거 부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던 지문들이 비슷비슷한 곳에서 계속 나와요. 같이 묻는 걸 묻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 떠 있는 지문들, 문제 나온 지문들만 좀 잘 정리를 하고 가시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